저는 올해 결혼 4년 차이고 아이는 하나 있는 3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 때 만나서 캠퍼스 커플로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 전까지 8년 동안 사귀었어요. 그래서인지 사랑도 사랑이지만 의리와 정 그리고 책임감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저는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와의 충돌이 자주 있었어요. 세상에 유별난 시어머니들이 많다지만 정말 우리 시어머니처럼 특별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 성격의 시어머니가 요즘은 저한테 꼼짝 못하게 된 일이 있어서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알아주는 전문직이고 저는 작은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중이에요. 수입은 결혼 전에는 제가 남편보다 더 많이 벌었지만 지금은 남편이 저를 추월해서 저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소위 남들이 말하는 개천에서 용이 난 사람이고 인품도 좋은 편에 공부도 잘해서 시댁 집안의 희망이자 기둥이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연애 기간이 길었는데 사실 연애할 때부터 어머님의 아들에 대한 집착과 사랑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어려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결혼 생활에 중요한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결혼을 해도 우리 두 사람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컸을 때였습니다. 연애할 때 있었던 일인데 크리스마스 전날에 남편과 만나 데이트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서로 선물도 주고받았는데 제가 남편에게 지갑을 선물했거든요.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돈이 많이 없을 때였는데 나름 큰 마음 먹고 비싼 명품 브랜드에서 선물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지갑을 받고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자기 엄마한테 자랑을 한다며 보내더라고요. 그러자 1분도 안 되어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오더니 그 지갑 어디 브랜드냐, 얼마짜린지를 물으시고는 본인 생각에 마음에 드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인데? 여자친구가 그 정도는 사줘야 맞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부터 심상치는 않은 분이라는 걸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큰 문제 아니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 후로 우리가 데이트를 하는 중에도 어머님으로부터 전화나 카톡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전화 내용은 아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밥은 뭘 먹었는지 같은 시시콜콜한 것 하나하나 다 물어보시고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저로서는 솔직히 짜증이 났지만 잘난 아들이 얼마나 좋으면 그러시겠나 싶어서 참고 넘어갔습니다. 결혼하면 그래도 안 그러실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도망치려면 그때 도망쳤어야 하는데 제가 남편을 많이 좋아하긴 했었나 봐요. 아무튼 결혼하고 난 뒤에도 최근까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어머님을 실제로 뵙고 나서는 내가 사람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온다고 옷부터 머리까지 신경 써서 차려 입으셨고 음식까지 잔뜩 준비해 놓으신 모습을 보며 그래도 생각과는 다르게 속 깊은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온화한 분이셨고 어머님이랑 두 분의 사이도 좋아 보이셔서 내가 어머님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했구나 싶었죠. 그때 어머님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내 아들 애지중지 잘 키워서 너한테 주는 거니까 이제는 너도 나한테 고마워하고 앞으로 잘해야 한다. 내 아들이 너 아니면 결혼을 안 하겠다 하더라고. 아무튼 특별히 허락해 주는 거니까 두고두고 기억하고 살아. 알겠지? 대충 이야기를 들으니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아들이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한다는 말씀이셨어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였고 따지고 보자면 학벌이나 수입, 그리고 집안 배경까지 제가 남편보다 떨어지는 점도 딱히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는 그런 점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점만 보려 했고 좋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막상 결혼하고 나면 제가 다 부딪혀야 하는 현실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던 거죠. 특히 어머님의 지나친 간섭과 아들이 최고라는 생각 하나 때문에 저는 신혼 때부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간섭은 막 결혼한 직후인 신혼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주말마다 저희를 챙겨주신다는 명목으로 집에 찾아오셔서 제 살림을 이것저것 간섭하기 시작하셨어요. 여자 입장에서 누가 내 살림을, 특히 주방이나 안방 옷장 뒤지는 것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여기저기 다 뒤져보면서 자기 아들한테 뭘 먹이는지 뭘 입히는지 하나하나 따져가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내 아들한테 소세지 같은 것 좀 먹이지 마라. 난 항상 유기농으로 직접 다 만들어서 줬어. 어머님은 항상 자기 아들이 밥 굶고 다닐까봐 걱정이 되는지 저한테 집에서 뭘 해먹고 사냐고 물어보셨고, 남편이 혼자 있을 때도 계속 간을 보는 사람처럼 집에서 어떻게 밥 먹는지 체크하셨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제 편이라 어머님이 그런 유도신문을 할 때마다 아내가 밥 잘 차려주고 잘 챙겨주기 때문에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대답해줬어요. 저희가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 잔소리 좀 그만하라 말을 했는데도 어머님은 매번 자기 아들 잘해 먹이라며 닥달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노는 사람이 아니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늘 피곤해서 주말에는 편하게 쉬고 싶은데 어머님이 주말마다 아무 때나 들이닥치셨기 때문에 집에 있어도 전혀 쉬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제 집인데도 집에 있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시누이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얼굴을 종종 보던 사이라 그런지 그나마 시어머니보다는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 조언도 많이 구했었고 저와 시어머니 사이가 좋지 않은 것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양쪽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하던 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열받는 사건이 터진 건 저희 신혼집을 양가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집에서 식사 대접하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양쪽 부모님들을 같이 모실 수는 없으니 시부모님을 먼저 모시고 그 다음 저희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었죠. 그때는 신혼초라 제가 살림도 아직 익숙치 않아서 음식도 많이 서툴고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을 때였어요. 제가 주방 일이 서투르니 남편이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이것저것 보조를 해주고 있었고, 약속 시간이 되어 집에 도착하신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앞치마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인상을 팍 찌푸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남편에게 다가와서는 앞치마를 신경질적으로 풀어버리셨어요. 너 지금 이 꼴이 대체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너 앞치마 두르고 접시 나르는 꼴 보자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엄마, 대체 왜 그래? 뭐가 문젠데? 저 사람 혼자 음식 준비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 나는 그냥 상 차리는 것만 조금 도와주고 있던 거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엄마가 널 키우면서 언제 한번 부엌에 들어오라고 한 적 있었니? 난 그 꼴 절대 못 본다. 어머님의 잔뜩 화가 난 목소리를 듣자마자 오늘은 저녁 먹다가 체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앞치마 두르고 있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단단히 상하셨는지 제가 나름 신경 써서 만들어 놓은 음식을 보며 전부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밥이 좀 진 것 같네. 너 아직 밥물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추니? 그리고 건강 생각해서 잡곡도 섞고 했어야지. 백미가 얼마나 건강에 나쁜지 몰라서 그래. 그러자 옆에서 안절부절 제 눈치를 보고 있던 아버님이 보다 못해 한 말씀 하셨어요. 당신도 좀 적당히 해. 새아가가 우리 저녁 대접하겠다고 초대를 한 자리인데 그만 좀 하고 자리에 앉아서 저녁 먹자고, 응? 아버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머님도 더는 화를 못 내고 자리에 앉으셨고 저는 서둘러서 상을 차리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그때 남편에게 앞접시를 놔달라고 했던 것이 또 화근이 되어버렸죠. 여보, 이거 앞접시 좀.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이 바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너는 손 없니? 어딜 시부모 보는 앞에서 우리 아들을 부려먹어? 차라리 내가 할 테니까 나를 시켜라. 내가 뭘 하면 되겠니? 제가 남편에게 무슨 중노동이라도 시킨 것처럼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남편 보고 벽돌이라도 나르라 했나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머님 말에 대꾸도 못하고 멀뚱히 그냥 서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어머님 때문에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계속 성질을 부리신 덕분에 즐거워야 할 식사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식사가 끝이 났어요. 어머님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후식으로 과일을 내려고 식탁 위에 있는 그릇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게 슬쩍 다가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미안해. 오늘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내가 설거지하는 거 도와줄 테니까 과일 준비해. 평소에도 설거지를 자주 도와주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순간 저도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부엌에서 저는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는 중이었고 남편은 싱크대에 접시를 집어넣으며 설거지거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나온 어머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는 쿵쿵 소리를 내며 걸어오셨어요. 발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 사이에 어머님이 갑자기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드셨습니다. 너가 시어머니 말을 못같이 들어? 아까 내가 아들 부려먹지 말라고 한 거 까먹었냐? 고래고래 악을 질러가며 화를 내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세상에 귀신이 있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깜짝 놀란 남편이 어머님을 황급히 뜯어 말렸습니다. 저 또한 태어나서 처음 당해본 일이라 할 말을 잃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게 서 있었고요.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아까부터 계속 분위기 망치더니 진짜 사고를 치는구나? 진짜 왜 그래 대체? 뭐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너까지 나한테 이럴 거야? 어머님은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머리채까지 잡힌 이상 저도 더 참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싸우고 이혼을 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겠더라고요. 어머니,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요즘은 남자들도 설거지 다 해요. 어머님 시대 이야기를 저한테까지 강요하지 마시라고요. 엄마 진짜 이게 무슨 짓이야? 설거지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이 소란을 피워? 이럴 거면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마. 남편까지 제 편을 들자 어머님은 오히려 더 역정을 내셨어요. 내가 이 꼬라지 보려고 여기 온 줄 아니? 그래, 너 맘대로 해봐라. 시어른 말 거역하는 건 너네 친정에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너희들 맘대로 하고 살고 나도 안 올 테니까 다신 보고 살지 말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혼자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아버님은 저한테 미안하다 말씀하시고는 어머님을 따라 나가셨고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다시는 당신 집에 안 가. 어머님이 내 머리채 잡은 거 사과 똑바로 하시라고 분명히 전해. 여보 진짜 미안해. 나도 우리 엄마 이상한 거 알아. 그래도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이런 일까지 생길 줄은 몰랐어. 앞으로 엄마 집엔 가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자. 딸이 시어머니한테 머리채를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은 친정엄마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시어머니를 만나보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절대 사과를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엄마에게 그러지 말라고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말렸습니다. 엄마는 고민을 하다가 시어머니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고 앞으로 또 한 번 내 딸에게 함부로 대하면 결혼할 때 집사라고 보태준 돈은 물론이고 남편이 사무실을 낼 수 있게 지원한 돈을 전부 일시불로 청구하고 이혼시킬 거라는 엄포가 들어있는 문자였죠. 물론 그 문자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시댁에 신경을 끄고 살았어요. 신경 안 쓰고 살았더니 너무 편해졌고 남편과도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얼마 후에 아이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더니 남편은 그래도 이런 소식은 부모님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시부모님에게 다 말씀을 드렸죠. 그때가 서로 왕래 안 하고 지낸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도 제 집 드나들듯 오시던 아들 집에 못 오시는 게 답답하고 슬슬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는지 제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슬그머니 남편을 통해 저희 집에 와보고 싶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 오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본인 엄마라서 그런지 끝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손주까지 안 보여드리고 살 수는 없으니 제가 한 발 물러나기로 했어요. 제가 어머님께 직접 전화를 드려 임신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막혔던 길이 뚫리는 것처럼 어머님의 잔소리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날부터 제 전화기에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아서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아들 타령을 해대시는데 진짜 저는 물론이고 저희 친정 엄마까지 기겁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출산 전에 절대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남편이 말을 했기 때문에 어머님은 전화 너머로 발만 동동 구를 뿐 저희 집엔 오지 못하셨어요. 한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데도 전혀 달라진 게 없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앞으로 제가 아이까지 낳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다 싶더라고요. 계속 제가 이렇게 살다가는 화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상태로 시간이 계속 흘러 저는 완전히 만삭이었고 출산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하필이면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워서 시댁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었지만 봄에 결혼한 시누이가 첫 명절을 보내러 자기 남편과 함께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번 명절 하루 전날 시댁을 가서 당일 오전까지만 며느리 도리를 다하고 점심 먹기 전에는 친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누랑 얼굴을 마주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전에 어머님이 화를 내며 제 머리채를 잡는 모습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있었고 시댁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만삭이고 추석이라 무슨 일이 있겠나 하는 생각으로 찾아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시댁으로 들어가는데 스트레스 때문인지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죠. 이번 명절만큼은 제발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오랜만에 아들 내외가 집에 오니 신나 보이셨어요. 왔니? 내가 대충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얼른 전부터 붙여라. 자리에 쪼그려 앉기도 힘든데 저한테 일 시킬 생각부터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구도 다 넷인데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식구도 없는데 이걸 누가 다 먹어요? 너무 많이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많긴 뭐가 많아? 먹다 보면 금방이야. 음식 모자란 것보다는 남는 게 낫지. 전만 6종류가 넘었고 좋게 20명은 먹고도 남을 양이었습니다. 저걸 언제 다 부치냐 생각하면서 한껏 나온 배를 조심히 부여잡고 동그랑땡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냥 몸 아파서 쉰다고 할 걸 괜히 따라왔구나 싶었지만 남편이 제 몸이 만삭이라 힘드니 자기가 도와준다면서 제 옆에 앉아 전을 부치기 시작했죠. 예전에 그 일도 있고 어머님이 또 한 소리를 하실 것 같아 슬쩍 눈치를 봤더니 눈만 한번 흘겨보고는 별다른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조금 정신을 차렸나 싶었는데 5분도 지나지 않아 자기 아들을 보고 그냥 가서 TV 보고 쉬라 하시는 어머님을 보니까 진짜 아들 사랑이 대단하구나 싶었습니다. 이번 명절이 마지막이고 앞으로 다시는 시댁에 오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배가 불러 앉아있기도 힘든데 계속 일거리를 가져다 주시는 어머님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남편이 저보다 전을 못 부치는데 꼭 제가 만든 것만 콕 집어서 못생기게 만들었다며 잔소리를 시작하시더니 저보고 애 낳으면 나중에 산후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집 근처에 조리원 예약해놨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대답을 했는데 어머님은 그게 아니라 제가 조리원 들어가 있으면 자기 아들 밥은 누가 주냐며 그 와중에 아들 걱정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참다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제가 조리원 들어가 있는 동안 어머님이 우리 집에 와서 아들 밥 챙겨주시면 되지 않냐고 받아쳤어요. 어머님은 또 제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말대답을 하니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우리 집안에 너처럼 기센 여자가 없는데? 너 들어오고 나서는 가족끼리 만나지도 못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걸 추석 명절에 며느리한테 하는 소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최소한의 며느리 기분 도리는 하려고 만삭에 찾아온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어머님을 보며 이 집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신우고 뭐고 내일 아침에 차례만 지내면 바로 집에 가야겠다고 남편에게 미리 말을 해두었고 시댁에서 불편한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어 차례를 지내고 났더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더라고요. 슬슬 친정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다 알면서 저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저도 친정으로 좀 가볼게요. 우리 딸 지금 오는 중인데 너도 조금 기다렸다가 얼굴이라도 비추고 가.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잖니.
같이 점심이라도 한 끼 먹고 가면 얼마나 좋아. 평소에 신우가 저한테 잘해주기도 했고 남편도 시집간 자기 동생을 보고 싶어하는 눈치라서 그냥 제가 좀 참기로 했어요. 속으로는 우라통이 터졌지만 딱 한 번만 참자 생각하고 자리에 앉았죠. 얼마 후 신우이가 새 신랑과 함께 어머님 댁에 도착했어요. 어머님은 아들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시집간 딸은 또 다른가 보더라고요. 마치 공주 모시듯 반겨하시면서 저보고 상을 차리라 하시더군요. 배부른 몸으로 밥상을 차리는 저를 보며 신우가 도와주겠다며 일어났고 어머님이 참견하고 나섰어요. 시댁에서 바로 오느라 피곤할 텐데 가만 앉아 있어. 친정에 왔으면 편하게 쉬어야지. 엄마, 그래도 새언니 몸도 무거운데 어떻게 혼자 하라고 그래? 언니, 제가 할게요. 그거 그냥 두세요. 신우는 끝까지 나서겠다고 했지만 어머님이 자기 딸 손목을 붙들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참 대단한 딸 사랑이구나 싶었고 혼자 주방에서 상을 차리며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삭의 몸은 힘들었지만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를 꽉 깨물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어머님은 신우이에게 시댁은 어떤지 잘해주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배부른 남의 딸은 잘도 부려먹으면서 본인 딸이 고생하는 건 싫은가 봐요. 옆에 있던 신우이 남편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자네가 잘해야 내 딸이 안 힘들게 사는 거야. 가능하면 시댁엔 자주 데려가지 마.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저딴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진짜 헛웃음이 나왔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어머님은 제게 과일을 내오라 명령하셨고 화장실로 가셨습니다. 제가 상을 치우고 설거지 준비를 하자 신우이가 자기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도 오랜만에 친정에 왔고 새언니도 몸이 무거우니까 우리 자기가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돼? 그 말에 신우이 남편이 바로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고 신우는 저 대신 과일을 깎고 준비했어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불현듯 지난번에 제가 어머님에게 머리채를 잡히던 날이 생각나면서 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명절에 시댁에 와서 이틀 동안 친정에도 못 가고 허드렛 일만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짜증나고 싫었습니다. 가뜩이나 열받아 있는데 신우이 내외에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시어머니에게 머리채 잡히던 일이 떠올라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눈이 뒤집혀 신우에게 다가갔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언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야, 너는 친정에서 배운 것도 없어? 남자는 설거지하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 빨리 이리 와보세요. 제 목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어머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는 제 손을 신우이 머리에서 떼어내려고 하시길래 그런 어머님을 밀치고 보란듯 더 흔들어 버렸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시라니까요? 지금 서방님이 설거지를 한다고요. 이 못된 것이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설거지를 시키고 있잖아요. 우리 집안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머님 말대로 버르장머리를 확실히 고쳐놔야죠. 일단 그 손 좀 놔라. 이 서방 앞에서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니? 신우의 남편은 처음 보는 광경에 말리지도 못하고 보고만 있었고 저는 신우를 그대로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서 일단 저를 뜯어말렸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사위 앞에서 며느리가 자기 딸 머리채를 잡고 있는 걸 보며 어쩔 줄 몰라 하셨죠.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제가 어머님처럼 머리채 잡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얼른 어머님 입으로 직접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어머님은 자기가 한 일도 생각이 나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다 기어들어가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나도 알겠으니까 그만해라. 선영이 너도 신랑한테 설거지 같은 거 시키지 말고 남편 떠받들며 살아야 돼. 며느리한테는 막말도 서슴없이 하시고 머리채를 잡으며 성질을 부리던 분이 사위가 있다고 저렇게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지 우습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신우의 머리채를 놔주었고 한술 더 떠서 이야기했어요. 저도 이런 꼴 보려고 어머님 댁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서로 얼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집을 나왔고 남편도 제 뒤를 따라 나섰어요. 어머님이 제게 한 짓을 그대로 갚아주고 나니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뻥 뚫리게 시원하더라고요. 미운 시댁이지만 기본 도리는 다 하고 살려 했는데 상식이 없는 시어머니에게는 그럴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출산한 뒤로도 시어머니는 제게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자기 딸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제 모습이 적잖이 충격이셨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100일이 되었을 때 그래도 손주는 직접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을 저희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런 난동을 한번 부리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더 이상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시누이 머리채를 흔들고 처음 보는 날이었는데 어머님이 자꾸 제 눈을 피하고 저한테 말도 걸지 않으셨어요. 예전 같으면 신발장부터 잔소리를 하시고도 남을 뿐인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집에서 아이 100일 사진도 찍고 가족들과 식사를 마친 후에 남편이 자진해서 자기가 설거지를 하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당당히 그러라 했고 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앞치마를 메고 설거지를 하는데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처음이야 어렵지만 두 번째부터는 쉬운 일이었죠. 그 이후로 가족들이 모이는 날에는 무조건 남편이 설거지 담당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앞에서 남편을 부려먹으면 못마땅한 얼굴이 되시곤 하지만 그래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에게 일을 더 시켰어요. 어머님도 시집간 딸 덕분에 제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제 말을 잘 듣는 착한 남편 덕분에 그나마 아이 키우면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우의 머리채 사건에는 비밀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죄 없는 신우의 머리채를 잡을 정도로 배짱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전에 어머님과 제가 크게 싸우고 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잡은 사실을 신우가 알게 되었고 추석에 어머님 댁에서 저를 만났을 때 자기 엄마 앞에서 본인 머리채를 한번 똑같이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새언니, 언니가 이따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요. 그래야 언니 마음도 풀리고 우리 엄마도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연기를 하려고 살살 할 생각이었는데 중간부터 감정이 너무 들어가서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가고 말았어요. 나중에 따로 신우에게 연락해서 내가 너무 세게 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신우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며 잘됐다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할 말은 하면서 살고 있어요. 물론 연을 끊을 수도 있었지만 최소한의 며느리 도리는 하면서 살고 있고요. 똑똑한 신우가 아니었다면 아마 다신 시댁 식구들 얼굴을 안 보고 살았겠지만 이렇게라도 풀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신우와 계속 좋은 관계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